그래서 오늘 제가 영화 파묘를 보면서 이게 1000만이나 영화를 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영화가 하나 흥행하면 단점이 뭐냐면 영화적 요소가 있고 실제적인 장르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와서 파묘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하는 저희가 영화적 요소랑 실제 장르의 절차 가운데 다른 점을 말씀드린 거지 이거 가짜니까 별로예요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영화적 요소는 충분히 존중하되 실제랑 다르게 오해가 생길 만한 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신뢰할 수 있는 바른정보, 바른장르 진행자 서하연입니다. 오늘도 김태우 대표님, 이PD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걸 저희가 얘기해 보려고 하죠? 오늘은 뭔가 지금 구상도 특이하고 네. 장소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앉아있고 네. 저희가 미리 사실은 구상하고 있던 건데 마침 댓글에서 자기가 오늘 영화 파묘를 보고 왔는데 다른 장르에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좀 원래 구상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영화 파묘를 보면서 이게 1000만이나 영화를 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영화가 하나 흥행하면 단점이 뭐냐면 영화적 요소가 있고 실제적인 장르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와서 파묘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우리 대표님이 옛날에 연기 공부를 살짝 하셔가지고 이게 영화적 요소와 실제에 대한 또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영화에선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다르다. 왜냐면은 이 영화를 보고 나중에 장례나 이장 같은 걸 하실 때 파묘에서는 안 그랬는데 라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실제 장례랑 영화는 좀 이렇게 다르다 라는 걸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저도 바른장르 진행자로서 파묘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오늘 또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무서운 영화니까 같이 보면서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네.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직관,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김상덕이라는 직관 등장신이죠. 이거 좀 유명하지 않나요, 장면? 흙을 진짜로도 먹나요? 잘 안 먹죠. 자, 이거는 실제로는 직관 저렇게 흙 먹는 경우는 흔치는 않는 걸로. 뭐 할머니 틀리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이 장면 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직관이 이 장면 보면 직관인 사람이 무당처럼 할머니 틀니를 가져가서 지금 할머니가 틀니를 찾으신다. 이건 뭐냐면 네. 일단 첫 번째 치아가 없어요. 치아가 되게 오래 가시거든요. 지금 아, 나온 유골에? 6월에 치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추측을 보고 누가 틀니를 어떻게 했냐라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 무당처럼 그러니까 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냥 그 어떤 형사처럼 추리를 해서. 네, 근데 지금 6월 상태를 보니까 아까 화면에도 치아가 없는 거예요.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데 지관이 약간 예전에 이제 무술인, 역술인처럼 이제 그런 부분의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 걸 연결해서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지관 되시는 그 연기한 분은 여기서 나오는 분은 아주 전문가의 역할을 잘 소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을 한 거죠. 직관이 요즘에 제 주변에서 이 영화 본 사람들이 직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관은 여기서 보시면은 묘에 좋은 털을 소개하는 그 역할, 풍수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풍수가는 묘의 터와 그 다음에 집 터를 좋냐 안 좋냐를 따지는 풍수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사 갈 때나 그렇죠. 뭐 사업을 개업할 때나. 예, 그러니까 뭐 회사를 예를 들어서 뭐 만드는데 회사 건물을 만들거나 집을 이사 가는데 집 터나 회사 터를 어디가 좋냐 어디가 안 좋냐 사람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생 연도와 띠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자리가 그 사람하고 맞냐 안 맞냐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흔히 여기서 파묘에서는 지가 그러면 묘의 터만 보는 사람 이렇게들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집터도 보고
회사터도 보고 이런 걸 풍수를 전부적으로 공부하신 풍수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도 직원분들 좀 많이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고 이제 이분들이 전문가잖아요. 네. 이제 그 급수, 그레이드에 따라서 요즘 말로 티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급, 뭐 B급, C급, D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포가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A급들은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혹시 약간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알고 계시는 A급 이런 분들은 집안이나 아니면은 이제 집터나 매장 장지터를 볼 때 최소 한 번 움직이시면 몇천 이상, 억대까지도 있고요. 그냥 보통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B급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몇백만 원 정도 한 번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요 자리를 예를 들어 이 산에 좋은 자리 한 두 군데를 지정해 주는데 몇백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급, D급 이런 분들은 그냥 아름아름 집안에 옛날에 팔개를 갖고 다니면서 뭐 그냥 묘지 자리를 좀 봤다. 요런 정도. 이런 분들은 뭐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되죠. 뭐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직원이란 직업이 좋다 나쁘다. 그렇죠. 그걸 이용하셔라 이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거. 핏줄이다. 죽어서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육체와 이렇게 예. 형상 그대로 유골을 예. 이렇게 파묘하고 이렇게 맞추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파묘를 한다는 걸 묘를 손 대가지고 일단 유골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파묘에 나왔던 이 첫 장면, 네. 우리 그 저기 영근과 상덕이 네. 이제 나오는 이 첫 장면이 유골이 나오는데 유골을 두개골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이렇게 맞추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매장에서 매장으로 갈 때는 유골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다 맞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골을 수습을 하다 보면 이게 두개골이고 뭐 갈비고 예를 들어서 장탄진뼈고 팔뼈고 손가락 발가락이고 구분돼서 나오거든요. 이게 막 섞여서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단체 이렇게 모셨으니까 아니면 그쵸. 고인을 탈관을 했더라도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요즘은 화장률이 높잖아요. 네. 유골을 화장 많이 하잖아요. 매장에서 매장으로 간다면 이렇게 유골을 추려서 칠성판에 대고 유골을 그대로 맞춰가지고 사람의 형상처럼 맞춰서 저희가 매장지로 가지만 대부분 화장하는 경우는 요 조그만 종이상자나 게장관에다가 60cm, 30cm 만한 관에다 모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요, 가족분들한테. 요거는 두개골입니다, 요거는 갈비입니다, 요거는 목뼈입니다, 어깨뼈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상자에 넣기 때문에 그걸 저렇게 유골을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혹시 영화를 보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맞춰줘요? 라고 하시는 거는 화장하실 때는 이건 좀 다르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갖춰서 자기네들은 화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에다 모셔서 화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죠. 일반적이진 않는. 예,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요즘 화장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둘이 엄청 친한가 봐요. 이 장래 지도사, 장의사랑 직원이랑. 이렇게 원래 팀을 맺어서도 활동을 하나요? 협업을 예전에는 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 그 장의사가 뭐 지관하고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으면은 장의사가 있으면 대부분 지관을 소개해달라는 분도 있고 지관이 일을 맡으면은 이런 장의사를 연결을 해서 같이 일 자체를 갖다 장례 또는 이제 묘지장이나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역도 좁고 바닥도 좁으니까 좀 잘 맞는 사람끼리 주로 많이 할 수 있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묘지 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지관을 소개해달라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뭔가 지관을 만약에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뭔가 잘 좋은 자리를 했다 안 했다라는 걸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대에 알 수 있는. 저희들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 외적인 일들을 요청을 하시면 잘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묘지장을 하는데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차량도 섭외해가지고 기사까지 해줘라. 이거 혹시 기사가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면 저 일 전체가 참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직원을 소개해달라면 그냥 직접 알아보세요. 그러고 말죠, 저희들은. 그 이런 영화처럼 영화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직원이 있으시던데요 라고 하면 요즘은 좀 그렇진 않다. 네, 근데 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려면 그분들 한 부분을 이제 믿고 전체적으로 맡기면 과정들을 하시겠지만 요즘들 이렇게 협업을 잘 하지는 않아요. 예, 예. 요 무당 화림 나름 주인공. 근데 궁금한 게 화림이 찾아와서 이렇게 무당의 권유에서 지금 이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요즘 이장도 이렇게 무당의 권유를 좀 하기도 하나요? 이제 대부분 이제 유가족분들이 묘지를 이장한다는 건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좀 어려워서 옮기는 부분,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산이 예를 들어서 개발이 돼가지고 뭐 나라 또는 뭐 개인한테 매매가 돼가지고 재산권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묘지를 손대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예요.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뭐 하면 연초나 뭐 중간중간에 또 이제 유교적인 분들은 이 무당이라든지 점술가한테 가가지고 점을 보잖아요. 네. 이럴 때 대부분 급하게 막 일이 이루어지면서 막 저희들한테 요청 오는 게 요런 경우가 많아요. 있구나. 자리를 묘지 조상의 묘를 자리를 잘못 써서 그래가지고 이장을 해야 된다. 안에 고인이 불편하게 그냥 그대로 있다. 빨리 뭐 다른 곳으로 이장하든지 요즘들은 대부분 개장해서 화장해라. 맞아. 날짜까지 주고. 화장을 권유하기도 해요, 무속인들이. 요즘들은 이제 많이들 화장을 많이들 권유하죠. 그 스님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들 뭐 소개 통해서 오든지 연락 와서 뭐 유가족이 오는 경우 이렇게 뭐 점술인이나 스님들이 또 저희들한테 연락 와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장을 해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줄긴 했지만 이렇게 막 그래도 어느 정도 여전히 있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요거 연결되는 파묘와 영화 속의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장면이죠, 명장면. 컨버스를 신은 무당이 충문을 읽는 겁니다. 충문. 원래 저렇게 하나요? 실제로도 하기 전에 충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굿을 하면서 파묘를 하나요? 대부분은 요거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제 파묘하기 전에 충문을 하고 개토제라라는 걸 지내긴 해요. 산신을 지내고 개토제라는 것이 제사를 한번 지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르신 누구를 이제 오늘 파묘해서 어디로 모셔갈 텐데 놀라지 마시고 저기 하세요. 요런 이제 간단한 재래 의식은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맺혀져 있는 귀신의 어떤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굿 같은 거잖아요. 그죠. 무당 굿이잖아요. 무당 굿을 하면서 동시에 파묘를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요 장지에 오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죠. 근데 종교인들은 오세요. 뭐 목사님이나 이제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 스님이나 많이 가시죠. 뭐 기도 또는 이제 독경을 하기 위해서 스님이 오시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파묘를 시작을 하고 옆에서 보고 계속 독경을 하거나 이제 목사님들은 예배만 보고 뭐 가족들하고 내려가 있든지 이러는데 이 점술인들 이 무당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곳에서 굿을 따로 하고 날짜를 정해주거나 이런 경우는 있고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저희도 무속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뭐 제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장례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뭐 없어요. 이럴 수는 있죠.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 오셔서 그 자리에서 행위를 하고
날짜를 주셔서 저희들은 이제 2차 파묘를 하는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하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네. 지금 보면 그 파묘하는 과정이 쭉 영화로 나오잖아요. 예, 예. 뭐 이렇게 파묘에 아까 외치는 거나 예. 혹은 끝나고 동전 던지는 거. 예, 예. 이게 실제 장례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조금 다른 건 이제 묘를 손대기 전에 첫삽을 유가족들을 시키거든요. 네. 그때 놀라지 말라고 파묘요, 파묘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첫삽을 하는 거를 이제 그 상주들을 시켜요. 그리고 인부들이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예, 인부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인부들한테 부탁을 하면 인부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로하시거나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좀 어려워서 좀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그 유가족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고인을 다 모시고 땅을 잘 썼습니다. 이 노자 이제 땅을 잘 썼으니까 지료라 그러니까 이제 땅을 잘 쓴 거에 대한 이제 노자를 갖다가 이제 드리는 걸 10원짜리 동전을 3개 상중하 3개를 던져요? 예, 3개를 던지고 우리 왜 매장하면 PD 선생님이나 우리 하얀 선생님이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매장을 하게 되면 치토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네. 입을 덮어드린다고. 그때 삽을 한 삽 떠서 상중하에다가 3번 치토를 해요. 기억나요. 그게 이제 이 노자도 동전 3개 10원짜리. 근데 영화에서는 100원짜리가 나왔죠. 그죠. 네. 그 나온 이유를 아시죠? 저도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예. 그 흑색이랑 너무 비슷해서 이거를 던지면 티가 안 나니까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100원짜리 바꿨다. 근데 거기서는 한 번. 그죠. 하나 딱 던지니까. 그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3번. 원래는 3개. 상중하에 10원짜리.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들 옛날에 입관할 때 이제 조하고 뭐 쌀하고 같이 입에다가 넣어주는 노자 마지막 자리에 곡기 드린다 그러고 노자 줄 때 그때도 10원짜리 3개를 목에다가 입에다가. 요거는 실제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영화적인 좀 요소도 있다. 그렇죠. 향나무관이 있네. 이거 예전에 왕가에서만 쓰던 건데 여기 이런 게 있어? 응? 반을 빼죠 지금. 지금 영화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좀 되게 오래된 건데 뭐 향나무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100년 지났을 것 같은데 영화적 세계관으로는 뭐 78, 뭐 7, 80년, 뭐 50년 뭐 이상 이렇게 됐는데 향나무관인데 왕가들에서만 쓰던 관인데 이게 지금 좋은 관으로 써가지고 지금 썩진 않았잖아요. 뭐 무겁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파묘를 할 때는 저희가 개장을 할 때는 저 관체를 갖다 통째로 빼지는 않고요. 대부분 썩어요 나무가. 관을 빼는 건 없다. 근데 이제 뭐 반대로 1년 정도, 2년 정도 된 거를 이제 그대로 관을 모셔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일하면서 한 두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관에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는데 매장하는 관하고 화장하는 관하고는 규격이 2개가 틀리거든요. 그쵸. 대부분 이런 경우에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유고를 추려서 저희는 맞춰서 그냥 뭐 화장을 새로운 관에다 모셔서 해주세요. 그러면 유골만 모셔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관체로 모셔가지고 화장장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파묘를 하거나 이장을 할 때는 관 뚜껑을 열어서 안에는 유골만 빼고 보통은 나무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장면 말고 맨 처음에 그 장의사와 집안이 처음 나오는 장면은 유골만 나왔잖아요. 유골만 나서 옆에 한지에다가 유골을 갖다가 이렇게 형체를 맞춰놨잖아요. 그렇게 유골만 모시지 관체 이렇게 이장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관은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쌩쌩하잖아요. 관이 향나무관으로. 그리고 영화 뒤에 보면 중요한 요소죠. 관이 쌩쌩해야만 되죠. 이거 보시면은 유가족이 절대 고인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썩지 않았던 거고 그걸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영화적 요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안 합니다. 화장하러 이동하는 길.
사장님, 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비가 와가지고 화장을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비 오는 날 이렇게 화장을 안 하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장장은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이거 비 오는 날 화장 안 하면 엄청 밀리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파묘 보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진짜.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거 갖고 많이 물어봐요, 질문이. 비 오는 날 화장장 정말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비 오는 날 화장하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 자체가 이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화장장 가서 화장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영화가 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화장은 시간은 다 화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파묘 영화 본 사람들의 가장 1순위 오해. 비 오는 날. 영화 보니까 비 오는 날 화장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비 오는 날도 화장하러 가셔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불편할 뿐이지 전혀 문제는 없다. 온다는 게 뭔 말이야? 상주가 개관을 못하게 한다나 봐. 됐어. 이거 보면 뭐 이렇게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장의사분이 이게 몰래 화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화장터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얼마를 드리면서 이거 그냥 정식으로 절차 밟은 건 아니지만 몰래 화장해줘 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혹은 지금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전국의 화장장이 지역별로 62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61곳은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화장장이에요. 그리고 한 곳만 민간 화장장인데 이 민간 화장장이 전라도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장내 생장은 화장을 못하고 개장유골 중에서도 대관이 못 들어가고 그 60cm, 30cm만한 개장 유골만 들어가는데 주로 무용고를 많이 이제 화장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뒷돈을 주고 화장 날짜를 뭐 다음 날짜로 뭐 조정해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빈자리에 해줘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저런 게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본인의 실명 인증과 고인물의 이름이 들어간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절차대로 화장 예약이 일반 개장유골은 5일 전, 개장유골은 15일 전부터 되고 일반 장례는 5일 전부터 화장 예약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건 사고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갖다가 뭐 살인 유기하거나 이러면서 그냥 범죄 일어날 수 있는 엄청 큰일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다가 이걸 못 주는 거죠. 다행이네요. 이거 보면 아까 그 엄청 좋은 향나무관을 태우잖아요. 이걸 뭐 저희가 미리 그 영상 때 얘기했지만 저걸 못 태우죠? 이제 보통 일반 그 개장유골은 이제 개장관으로 모시거나 이제 뭐 3cm 이하 정도의 화장 이렇게 모시면 살이 없으신 분들은 1시간 이내면 화장이 끝나고요. 일반 장례 같은 경우도 한 1시간 반에서 많이 길면 2시간 정도가 되는데 뭐 향나무가 아니라 솔선가 아니라 좀 두꺼운 관, 6cm 정도 되는 매장용 관을 만약에 모셔서 화장이 들어갔다 그래도 이 나무가 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장에서 이거 안 받는 거거든요, 이게. 3cm가 넘으면 안 받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개관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래되지 않은 분을 화장장에 정식적으로 이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가 있었는데 화장장에서 엄청 짜증내는 거예요. 오래 걸리니까. 이게 오래 걸리니까 화장 다른 분들은 2시간이면 끝나는데 2시간 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화력을 높이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런다고 이제 그랬던 경험은 제가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들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몰래 화장하거나 그럼요. 정말 두꺼운 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달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이 장면이 굉장히 반전되는 건데 네. 중간쯤에 최민식 배우 역할이신 분이 오셔서 다시 장제 오시고 확인하니까 관이 하나 더 있다. 깜짝이야. 놀래라. 같이 보고 또 봐도 무서워 이거는. 뭔가 확인하고 이렇게 매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땅을 파보면 그러니까는 생땅인지 이게 이제 한번 팠던 땅인지. 네. 팠던 땅 같은 경우는 삽질이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첩장을 한 경우잖아요, 이게. 네. 이게 이제 보통 그냥 하관을 하면 이 바닥은 전부 다 생땅일 거 아니에요. 첩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만 보셨으면 예, 이 예. 밑은 생땅이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생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이 오래돼도 쉽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관을 요렇게 넣어서 요 위에를 땅 흙을 메웠어요. 그럼 메운 땅과 이 옆에는 생땅이란 말이죠. 그 생땅에는 삽질이 안 되겠죠. 그죠? 네. 곡괭이랑 뭘 해야지 삽질이 될 텐데 여기는 그냥 삽으로 풀면은 되겠죠. 위에 뭐 이제 강해를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보면 지금 지강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와서 보니까 여기 바닥면이 생땅이 아니고 지금 땅이 좀 다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살짝 이게. 파보니까 이상하네 라는 느낌이- 표정 연기셨구나. 왜? 생땅에서 끝나야 되는데 삽질이 계속 되는 계속 거예요. 되는 거야. 와 이거는 몰랐다. 이 그러게. 장면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장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에 봉부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 수작업을 하던 장비로 해가지고 팠어요. 고인이 안 계셔요. 고인이. 그러면 고인을 계속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봉부는 여기 있는데 고인이 저 아래나 저 위에 가 있는 경우 왜? 왜요? 봉분 작업을 사초를 나중에 하면서 잘못하면서 위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구나. 어떤 경우는 집안에 틀어져서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장비나 이걸 해보면 생땅을 파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매운 땅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반전 요소긴 한데 여기는. 첩장이잖아요. 예, 예. 첩장을 요즘에 좀 원래 언제 해요? 저 잘 안 들어봐서. 저도요. 첩장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못 하죠. 매장들도 안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뭐 예전에 그 영화 이런 보시면 정확하게 명당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있죠, 네. 명당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 잘 사시는 분이 고위 관직을 하셔가지고 처음 땅에다가 부모님을 이제 그 조상을 모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조상을 모시려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명당인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암장을 하잖아요. 몰래. 이게 첩장인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하면은 직원 한 분 부르는데 억대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억대가 없지만 다른 분이 직원을 모시고 와서 선택한 좋은 땅에 나도 모시고 싶은 그런 걸로 몰래 모시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그 명당에 보시면은 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직관들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땅을 찾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예전의 첩장, 그러니까 암장이죠. 근데 지금은 첩장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죠. 일부러 하진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런 경우 지금 이 장면 네. 땅을 다 해가지고 생땅이 나와야 되는데 고인을 모셨는데 계속 땅을 파는데 계속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안에 유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6.25 때나 이럴 때 이분들이 모르고 여기 밑에 고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 매장을 했는데 여기가 자리가 그냥 해가 잘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여기서 능선이니까 해야지 그러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고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손을 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직원께서 전문가잖아요. 좀 땅을 파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 밑에 뭔가가 더 있다라는 거 이제 판단하고서 지금 막 하고 들어갔는데 뭔가가 발견이 된 거죠. 그죠. 영화적 요소지만 사실 요즘에는 첩장은 굳이 하지 않고 안 하죠. 네네. 저희가 영화 한번 보고 왔는데 또 전문가랑 함께 보니까 또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이런 거를 재밌다. 저 이게 막 직원의 마음 이런 거 사실 잘 몰랐는데
일단 저희 한번 정리하면 그 뒷부분은 또 영화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고 네. 처음에 언급 드렸던 것처럼 혹시 영화를 보시고 나중에 장례나 이장과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좀 지금까지 내용들 정리하자면 영화와 실제가 좀 다르게 설정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직관의 역할이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게 조금 그렇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보면 유골의 모양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요즘에 화장대에 그렇게 하진 않는다. 예, 예. 그러니까 막 왜 우리는 유골 안 맞춰줘요? 라고 하시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게 있고요. 구슬하면서 파묘하는 건 진짜 흔치 않다. 흔치 않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파묘하는 과정에서 관을 통째로 드는 건 하지 않고 유골만 뺀다. 이 파묘 영화를 본 다음에 얼마 전에 묘지 이장을 하는데 개장하는 거예요. 네. 유골을 안 맞춰드리거든요. 네. 근데 맞춰달라고 그러니까는 옆에서 영화를 보고 옆에 그냥 개장관에다 모시지 말고 일단 옆에다 이렇게 위치 잡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시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하죠. 근데 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드리라고 그리고 옆에 이제 쭉 이렇게 맞추고 여기는 설명해드리고 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어떤 부위입니다. 어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저희들은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유골이 어디 만지면 어디 부위인 알지만 연세 드시고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서비스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주로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괜찮고, 또 비 오는 날 화장을 안 한다. 예. 이건 영화적 요소고, 영화죠. 네. 몰래 화장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굉장히 큰 범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두꺼운 관 그대로 화장하지 않고요. 첩장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요즘엔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네, 장례나 혹은 이장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영화적 요소와 이걸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제 그 파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리뷰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좀 틀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요즘들 많이 이제 저희들한테 일을 맡기시고 이런 분들이 샤머니즘적인 거에서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날짜 같은 것도 꼭 굳이 뭐 예전에 이제 보시던 뭐 철학 이제 무당이라든지 점술 하시는 분들한테 역술인한테 날짜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맨 처음에는 저 일 시작할 때는 그걸 되게 많이 따졌거든요. 요즘들은 뭐 그런 거 많이 없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묘지 이장이라든지 장례나 이런 것들 준비할 때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거, 그냥 가족분들이 편하고 마음 편한 게 그게 의논해서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좀 없애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영화적 요소랑 실제 장례의 절차 가운데 다른 점을 말씀드린 거지, 이거 가짜니까 별로예요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영화적 요소는 충분히 존중하되 실제랑 다르게 오해가 생길 만한 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바른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